네, 파이나이트 오토메타는 구성 요소가 5개인데요. 이 5개의 구성 요소를 문법에 정의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법에서 non-terminal, terminal, 그다음에 생성규칙, 시작기호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네요. 네, 문법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었는데요. non-terminal 집합 VN에 해당하는 것이 스테이트 집합이고요. 스테이트 개수는 유한계죠. 그 다음에 이 터미널 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인풋 알파벳 집합 시그마라고 표시한 거고요. 물론 이것도 유한계고요. 그 다음에 생성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 오토메타에서는 매핑 펑션 델타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작 기호에 해당하는 것이 오토메타에서는 스타트 스테이트. 스타트 스테이트는 여기 Q, 스테이트 집합에 정의된 스테이트 중에 하나겠죠. 네, 그리고 문법에서는 구성 요소가 4개였는데 오토메타에서는 하나가 추가되는 게 파이널 스테이트들의 집합 표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핑 펑션 델타 생성 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 정의는 뭐냐면 이 Q가 스테이트 집합이었죠. 스테이트들이 이제 1개 이상 있을 텐데 각 스테이트에서 시그마는 인풋 알파벳 집합이었죠. 어떤 인풋 알파벳이 오면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트가 1개 이상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매핑 펑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델타 함수로. 델타. 여기서는 예로 든 것이 Q라는 스테이트에서, 스몰 Q라는 스테이트에서 인풋 알파벳이 터미널 A인 경우에 다음 스테이트들은 P1, P2, Pn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파이나이트 오토메타의 정의였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를 설명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이나이트 오토메타를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그려봤네요. 이 정규 표현 A 스타 B에 대한 오토메타를 그려봤는데요. 여기 스타트 지시선이 있어야 되고요. 스타트 스테이트를 가리키는 그래서 이 오토메타에서는 S라는 스테이트가 스타트 스테이트가 되고요. S라는 스테이트에서 이 A 스타 B의 의미가 뭐죠? A가 0번 이상 반복되다가 B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 스테이트에서 A가 오면 이렇게 0번 이상 반복되는데 계속 S라는 스테이트에서 맴돌고 있죠. 그러다가 B라는 인풋이 오면 A라는 스테이트, 이게 이제 이중원은 파이널 스테이트 표시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상태 전이도라고 하죠.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제 이 파이나이트 오토메타를 보면 스타트, 시작 스테이트로부터 마치 문법에서는 시작 기호였죠. 스타트 스테이트로부터 어떤 인풋 스트링들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파이널 스테이트에 도달할 때까지의 스트링만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없이 그냥 바로 B만 오더라도 끝날 수가 있고요. 즉 B만 인식할 수도 있고요. A가 1개 이상 오다가 B로 끝나는 이런 스트링들만 인식하는 오토마타가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A 대거, B 대거, C 대거, D인데 A 대거는 1번 이상 반복이었잖아요. 그래서 A가 하나 이상 오다가 따라서 스타트 스테이트에서 A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죠. 하나 이상 오다가 반복하고 A가 오는 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B가 또 1개 이상 와야 되죠. 그래서 B가 2번째 이상 오면 여기서 돌고 있다가 또 C가 1개 이상 와야 되니까 하나가 오면 또 2번째부터는 여기서 돌고 있다가 마지막에 D로 끝나면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로부터 파이널 스테이트에 도달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인식된 모든 스트링들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A가 하나 이상 반복되다가 B가 하나 이상 그 뒤에 오다가 또 C가 하나 이상 오다가 마지막에 D는 1개로 끝나는 이런 오토메타를 이렇게 상태 전이도로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태 전이도는 상태 전이표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제 델타 함수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델타 함수를 세로로
각 스테이트, 이건 스테이트가 S, A, B, C, F 5개의 스테이트가 있었으니까요. 그 5개의 스테이트를 쭉 나열을 하고 또 이제 인풋 심벌로 사용되는 것은 A, B, C, D 4개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각 스테이트에서 각 인풋들에 대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무엇인지를 표로 그려본 거죠. 그럼 2차원 배열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S라는 스테이트에서 인풋 A는 A라는 스테이트로 가고 B, C, D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는 공집합, 넥스트 스테이트가 없는 거죠. A라는 스테이트에서는 인풋 A가 오면 자기 자신 A로 가고요. 인풋 B가 오면 B라는 스테이트로 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상태전이 표만 가지고는 델타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파이널 스테이트 표시가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 이중원으로 표시된 파이널 스테이트는 F다라고 표시를 한 그런 이해고요. 그래서 이제 식별자에 대한 오토메타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식별자는 레터, 영문, 대소문자 52개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이하는 영문자 또는 디짓, 0부터 9까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문자가 하나 오면 스타트에서 여기로 가서 바로 끝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터 또는 디짓이 오면 이렇게 반복되어서 끝나는 이런 스트링들만 인식하는 오토메타를 그려본 거고요. 이 오토메타를 정규 문법으로 기술해보면 이 각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각 스테이트가 non 터미널이 되고요. 문법기요. 그래서 시작기호 S로부터 레터를 소문자 L로만 표시를 했네요. 우리가 문법 표시할 때는 대소문자 하나씩을 사용해서 형식 문법을 표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터로 시작해서 그 뒤에 A라는 non-terminal로 concatenation 된 거죠. A라는 스테이트에서는 letter가 와도 A, digit이 와도 A, 그리고 final state는 epsilon 생성 규칙을 추가해 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규 문법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 조금 전에는 이제 deterministic finite automa타에 대한 예를 들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오토메타 A 대거 B 대거 C 대거 D에 대한 오토메타는 next state들이 여기 있는 next 여기만 집어줘야 되는데 next state들이 모두 유일하게 하나의 스테이트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또는 next state가 정의되지 않더라도 그건 유니크하게 정의가 되는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next state가 반드시 하나로만 이렇게 정의되었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여기서 예로 든 것은 A라는 스테이트에서 인풋 A에 대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A 또는 B 두 개 이상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풋 B에 대해서는 B 또는 C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토메타의 예는 상태전입 표로 표현해 본 이 오토메타는 물론 여기서는 파이널 스테이트를 C하고 D로 했었죠. 이 내용을 상태전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만 보면 이게 이제 다음 스테이트가 두 개 이상인 게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델타 함수를 상태전입 표로 이렇게 그려보면 다시 작성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다음 스테이트가 두 개인 경우들이 세 군데나 있네요. 이런 오토메타를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NFA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DFA하고 NFA를 구별하는 이유는 DFA로 표현하면 매우 심플해요. 그런데 이 NFA로 구성되는 오토메타의 경우에는 어떤 스트링을 인식할 때 어떤 패스를 쫓아가야지 파이널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이제 백트래킹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이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DFA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오토메타를 구성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 어떤 정규 언어에 대해서 DFA로 바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에 비해서
NFA 형태로 구성하면 훨씬 쉽게 오토메타를 구성할 수가 있는 그런 정규 언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NFA든 DFA든 오토메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오토메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뭐 NFA든 DFA든 이렇게 NFA로 구성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NFA를 DFA로 바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NFA와 DFA 차이점을 여기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제가 이 내용은 이 문법에 대한 건데요. A는 AA, BB 또는 C, D는 D. 인위적으로 제가 정규 문법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여기 파란색 부분만 다르네요. 파란색 부분 중에서도 이 부분만 다르죠. 여기서는 DB였는데 AB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문법이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이 위의 문법은 DFA고요. DFA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 문법은 NFA로 표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정규 문법을 이제 파이나이트 오토메타로 구성을 해보면 여기 이제 시작 기호 A가 스타트 스테이트 A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 스테이트들은 정규 문법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 문법 기호들, non 터미널들이 스테이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 B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추가로 파이널 스테이트가 하나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A라는 스테이트에서 인풋 A가 오면 그 다음에 A라는 스테이트로 가는 거고 인풋이 B가 오면 B라는 스테이트로 가게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타트 A에서 인풋 A면 자기 자신 A로 가고 B는 B라는 스테이트로 가게 돼 있죠. 또 이제 여기서 C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A 생성 규칙이 3개잖아요. 3개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아크로 오토메타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는 AA, BB, C 뒤에는 없잖아요. C 뒤에 없으면 파이널 스테이트로 보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B라는 스테이트에서도 인풋 B에 대해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보내주게 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NFA 여기서 BB를 AB로만 바꿔봤는데 이 경우에는 A라는 스테이트에서 인풋 A가 왔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A 또는 B 이렇게 non-deterministic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FA가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태전이 상태전이 표로 그려보면 NFA인지 DFA인지를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이 오토메타 또는 이 정규 문법을 정규 표현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즉, 이 내용을 보시면은 A가 0번 이상 반복되다가 BB로 끝나거나 또는 C로 끝나게 돼 있잖아요. A 스타 뒤에 B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이걸 정규 표현으로 해보면 A 스타, A가 0번 이상 반복되다가 AB로 끝나거나 또는 C로 끝나거나 A 스타, AB로 끝나거나 C로 끝나거나 이렇게 정규 표현으로 구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정규 표현을 구해봤기 때문에 이 정규 표현, 이 정규 문법으로부터 정규 표현식을 구성하고 스타트 스테이트, 시작 기호 A에 대해서 정규 표현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정규 표현식으로 쓴 다음에 시작 기호 A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정규 표현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NFA, DFA 차이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DFA는 next state가 항상 유니크하게 결정된다. 즉, 다음 스테이트가 한 개가 있거나 또는 undefined, 없거나 undefined 된 것도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거니까요. NFA는 next state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한 개 이상 있다. 이런 얘기죠. 자, DFA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표현하면 백트래킹 없이 그 언어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데 비해서
NFA인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인풋 A가 있을 때 뭐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non-deterministic이잖아요. 그러면 백트래킹에 의해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백트래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이나 이때 마우스가 미로를 찾아가는 그때 이제 쭉 가다가 더 이상 막히면 다시 백트래킹 돌아와서 출구를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 구현할 수 있긴 한데 DFA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타임 컴플렉시티가 ON 시간이 아니고 여기서 N은 스테이트 개수죠. ON 시간이 안 되고 이제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리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죠.